자, 지금 이제 여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뭐라고요? 복잡한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상속. 근데 이제 복잡한 상속을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상속을 지금 제가 해놓은 건데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오리, 이 청둥오리랑 흰오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빨대 꽂고 있고 얘도 사실 빨대를 꽂고 있지만 얘는 어떻게 꽂고 있어요? 여기를 꽂고 있기 때문에 날다 메소드가 여기에 3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중복이라는 굴레에서 여러분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복잡한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중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치명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체지향 문법에서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존재하는 거고 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중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있다고 그림이 있다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부모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가 있어요. 자식 클래스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식은 기본적으로 2개한테 빨대를 꽂을 수 없어요. 무조건. 상속이라는 거는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자, 개념 설명을 위해서. 자, 여기 흰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청둥오리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고무오리 그 다음에 고무2 오리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해볼게요. 그럼 오리인데 자, 우리가 지금 상속으로만 해결하다가 나중에 뭐가 생겼냐면 갑자기 로봇오리라는 게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로봇오리라는 게. 그러면 그 전에 오리한테는 기능이 2가지가 있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날다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영하다라는 기능이 있다 해볼게요. 수영하다라는 기능이 2개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날개로 날아가요. 자, 기능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 날다라는 게 있고 2개는 하나는 이제 수영하다. 근데 얘네는 날개로 날아간대요. 날아갑니다. 하나의 기능은 날개로 날아간다라는 기능이 있고 아이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날개로 날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뭘까요? 아까 수영하다. 얘는 물갈퀴로 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이 2가지 기능을 이 오리가 가지고 있는데 자, 흰오리랑 청동오리는 날 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누구 걸 상속받으면 된다? 당연히 오리 거 이런 식으로 상속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고무오리 계열은 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오리한테는 날다 기능을 추가를 해줬어요. 이렇게 날다 기능을 너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날개로 날 수 없다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수영 기능까지도 자신만의 기능이 있다가 해가지고 수영 기능도 이런 식으로 고무오리한테 추가를 해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정리. 자, 오리한테는 기능이 2가지가 있다 했죠. 날개로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오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수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갈퀴로 수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흰오리한테 우리가 지금 뭐 해줬죠? 익스텐즈 해줬죠? 상속해줬죠? 오리. 그 다음에 청동오리도 어떻게 해준 거예요? 부모 거 그냥 우리가 상속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고무오리는 제가 뭐라 했어요? 자, 날다가 있는데 얘는 자신만의 날다기 때문에 저는 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수영하다도 있어요. 수영만 쓸게요. 자, 저는 물에 둥둥 뜹니다. 이런 기능이 있대요. 그러면 자, 고무2 오리는 누구 걸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무오리 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고무오리.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아까 어떤 오리가 등장했다? 로봇오리가 등장했어요. 로봇오리가 뜬금없이. 근데 로봇오리는 날다 같은 경우는 날개로 날아간대요. 그런데 자, 수영은 뭐예요? 저는 물에 둥둥 뜹니다 돼요.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보면 지금 뭐가 생겼죠?
중복이 발생했죠. 날다. 날개로 날아갑니다. 요게 이제 중복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물에 둥둥 뜹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을 발생한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복을 없애려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뭐예요? 오리를 상속받는 거예요. 오리를 상속받으면, 자, 오리를 상속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날다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런데 오리를 상속을 받으면은, 자, 수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물갈퀴로 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메소드 오버라이딩 통해서 다시 만들어줘야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메소드 오버라이딩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로보도리는 수영, 자기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걸 쓰는데, 자, 그러면 또 뭐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중복.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왜냐면 이미 여기 있는 그러면 기능을 또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리에 있는 날다랑 그 다음에 고무오리에 있는 수영하드를 로보도리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 자, 그러면 우리가 고무오리를 상속받는다 해봅시다. 그러면 고무오리를 상속받으면 어떤 걸 메서드 제정해야 돼요? 수영하다를 쓸 필요 없고 날다를 지금 제정을 해줘야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메서드 오버라인 통해서 날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날다라는 지금 중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잡해도 복잡해져도 상속으로 해결하는 건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사실. 이게 바로 지금 문제를 풀었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면접을 갔는데 상속에 관련돼서 기술 면접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개발자 가면 기술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상속에 대해서 완전하게 물어보진 않지만 이 만약에 면접관이 복잡한 상속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왜 안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상속으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 왜요? 중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만 설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첨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객체지향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로서의 뭐 특징인데 중복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중복을 뭐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첨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상속이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그거를 옆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복잡한 상속은 어떻게 된다?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다? 중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상속으로 해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짜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상속은 딱 한 번만 씁니다. 2번 이상 쓰지 않아요. 왜 그렇다? 중복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상속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